공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어를 하려면 우리 연합전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요 정치적 대안?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겁니다.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반민년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어떤 전선을 펴면서 총선을 치렀다 쳐요. 뽑아줬더니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지금 급한 거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대의제의 배신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신하니까 다른 사람 뽑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의제가 배신하지 않도록 뽑아준 사람이,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뽑아준 사람들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적어도 소통하는 구조를 넓게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 그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이 아니고 탈 국회의원 되신 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탈 국회의원. 저한테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제가 말로만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가 당한 거 이상의 뭐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 코에다가 코를 뚫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고,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고발해놨던 첫 번째 사건으로 최은순 씨가 실형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두 번째 고발한 사건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원수를 만났는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 술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거 뿐인 놈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밖에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술만 못 먹네. 자,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우,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지만 우리의 대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계속 지금 준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전 질문도 안 주시고.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대의제의 배신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지금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본인이라서 자기 입으로 얘기 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실 겁니다. 뭐냐면 이때 탈당을 결단하셨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뭐 본인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철험의 의원들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다음번 최고위원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탈당을 하셔가지고 당내 선거에 출마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복당해서 출마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그때 속상했고, 네, 우리 민영배 의원님 차마 본인 입으로 절대 말 못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당이 진짜 여러 가지 검찰 정상화도 있었지만 민영배 의원님이나 저희 뭐 개혁 성향의 철험의 의원들이나 이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또 한 번 응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두렵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결단은 저분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 박보영 교수님한테 최고위원을 대신 하시라고 그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야겠네요.
다 최고위원 물망에 오르셨던 분들인데. 아니 지금 최고위원을 1등으로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번 주도 당 대표 하셨죠. 지금 그 말씀은 이런 걸 거예요. 윤석열 당이 99석 미만으로 윤석열 당을 99석 미만으로 내년 총선 때 만들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정치권이 고민이 많죠. 예.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라는 욕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연합전선을 펴서 그것은 사실은 촛불연합을 복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연합전선을 쳐서 저쪽을 하여튼 99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이쪽이 200석 다 합하면 200석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한번 다음 단계를 밟아가 봐야지 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구체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좀 이 쪼무레기들은 그 판에 지금 이제 말을 좀 못 꺼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살짝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다음 총선에 하실 생각이에요? 총선은 못 나오시죠 일단. 예, 절대 못 나옵니다. 선거 운동도 못 이거 하고. 슬픈 일이에요. 웃으면 안 돼요. 완전 못 나오세요. 자, 다음에 못 나와요. 다다음에. 네, 다다음에. 네. 아니 선거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투표도 못 하더라고. 진짜? 희생권이 없어요? 아, 선거권이 아 선거권도 없어요. 투표를 못 하니까 선거 운동도 못 해요. 신기하네. 그래서 선거 운동 벌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지사님하고 같은 전 상황이에요? 공식 기간이 되기 전까지. 헐. 예, 그러니까 그 아니 걱정 마십시오. 그 저기 최원순이도 못 하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건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가해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그 가해자가 돼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돼서 확실하게 그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동물류의 습성을 또 저만큼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른 거는 정치의 장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동안에 놓고 있었던 마이크가 주어진 마당에 이제 저것들이 아이고 저것을 왜 마이크를 주어줘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 일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출마 얘기를 하시죠? 네네 합니다. 네. 출마하는데 네. 국회의원 전망은 어때요? 쉽지 않죠. 하나요? 아 저희 지역은 본선이 좀 어려운 지역이라. 아, 본선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제가 그때 3,000표 정도 이겼어요. 간신히. 와. 네, 새벽까지는 계속 지다가 개표 방송 끝나고 나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역전의 사나이. 점수 연습이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데잖아. 전국 최고 득표를 아, 3표만 보. 오늘 에너지가 좀 부족하네. 경선만 통과시켜 주시면 본선표는 좀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독재를 극복하는 몇 가지 과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거 하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크게. 와.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죠. 예전에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군사 독재 시절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라 누구든지 그 폭력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다만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다 알고 있거든요. 불공정하다, 나쁘다. 그런데 법에 의한 폭력은 헷갈립니다. 저게 폭력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폭력인지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군사 독재를 끝내는 유효적절한 헌법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 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쪽에서 계속 뭐 탄핵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구나 저기가 우리가 몇 대 찔렀더니 아프구나. 그러면 이 탄핵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잘한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반윤연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뭐 선거 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써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네,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사 탄핵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범야권 다 합쳐서 무소속이랑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야권 다 합쳐서 178표가 최대치였거든요. 180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여서 몇몇 의원들은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표 이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180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거예요. 반윤연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다. 이거 오늘 이 출판 기념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돼요. 발의를 할 때.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150명 이상 가지고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연대를 근데 우리가 그 짜잔한 그 자꾸 반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 몰라. 거기를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검찰 독재, 반검찰 독재인데 뭐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인데 이런 것을 뿌려서 이게 이제 뭐 선거에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한이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신당 당원 모집했더니 뭐 엄청나게 왔다잖아요. 이준석 저쪽에서 이준석 신당 나오고 이쪽에서는 조국 신당 나올 것 같죠? 제가 들어본 신당으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조국 신당이 아닌데 예. 이름은 조국 신당이 아닌데 그 검찰 독재 반대하는 그래서 검찰 이 횡포를 만행을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전 신당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반윤 신당이 네, 반윤 신당이 양 진영에서 양쪽에서 다 나온다는 다 뜻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반윤 신당이 양쪽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준석은 안 됩니다. 박수! 이준석은 저쪽에서 안 할 것이고 걔들끼리 반윤 하나들끼리 안 할 것이고 이쪽에도 반윤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우선은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오늘 탈당의 정치의 결론은 탄핵이네. 탄핵의 정치가 돼가지고. 탄핵이네. 비정부의 탈당의 정치, 김용민의 탄핵의 정치. 그 다음에 최강욱의 가해자 정치. 마지막으로 세 분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여기 그래도 출마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 새로 하실 분들 또 일어나서 출마 고개 한번 더 들으셔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고개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양분함 선생님 전부 내면 출마하실 분들 저 끝에 강의원도 일어나세요. 강의원 네, 출마 예정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올라오십시오. 네, 위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모십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민영민의 힘을 발휘하려면 탈당 정치. 네, 앞서 성함을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웃으시고 간단하게 소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선호 총법률단장을 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방금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는 기구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검찰을 일부 정치 세력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이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 입지자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본인 어딘지부터 말씀해. 본인 어디죠? 저는 서구 을입니다. 예, 광주 북구 을의 광주경남 정치기연대 공동대표 조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부 독재 때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들은 보안대, 그 다음에 안기부에 조인트 깔면서 수모함한 제도를 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희생으로 일궈놓은 민주화의 그 혜택을 검찰들이 누리고 오면서 지금은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찰 독재를 끝나는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겠는데 너무 긴데 짧게. 박중택 변호사입니다. 예, 저 광산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입니다. 저는 검찰에 재직했던 사람인데 검찰에 있었을 때나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어 있는 지금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조직이라는 것, 항상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영광 한평 담양 누구 지역구인지 아시죠?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박노원입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서 이행기보다 나중에 공고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 이거 반드시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결의 있게 단식하는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만 말씀하세요. 인사하고 지역만. 네, 안녕하세요. 나주와순 지역 아시나요? 네, 손금주 전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국회의원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썼습니다. 제가 탄핵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동남갑 갑돌이 정진욱 인사 올립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끝장내는데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보성 장강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최용원인데요. 저는 이제 강주 남구에서 우리 민영배 선배님과 함께 구청장을 재선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구의원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고향인 보성에 우리 농민 문제에 좀 깊이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보고 싶어서 내려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남안도 진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활동하고 있는 정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입니다. 저는 북구 을 출마 예정자입니다. 광산에서 민경배 의원하고 정치를 배웠고요. 나주화순에서 새로운 정치를 강의원 선배랑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최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주화순입니다. 더민주 화이팅! 저 서구 갑으로 이사 갔습니다. 광산 을에 존경하는 민영배 선배가 있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광산갑 이용빈 의원님, 광산갑을 봤더니 ጨ리고 존경하는 선배가 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서구각으로 갔습니다. 강의원입니다. 내려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계획이 없었는데, 예. 아니,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모신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 서울 갈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 촌놈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있어봤다 하지만, 국회는 또 다른 곳인데,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금세 의원들 중에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소개를 정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긴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예, 잠깐 우리 시간을 놓쳤네. 큰일 났네, 여기. 예, 자,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영배 이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 검수안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박은 박탈했다는 말이죠. 원래 있던 걸 뺏었다는 얘기인데 그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렇게 무도한 세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겠다. 이거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함께 갖겠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이걸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법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사건 분립 체계를 훼손하려고 덤비고 있는 이런 법비들을 상대로 민영배 의원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결기와 희생, 분투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심장에 또 광주 시민들의 영혼으로 계속 자리 잡고 확실하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영배 의원님 혹시 별명 아세요? 네, 전투토끼죠. 이 앞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전투력 하면 진짜 우리 민주당에서 최고입니다. 그 검찰 독재를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검찰 독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이 책을 꼭 읽어봐 주시고요. 혹시 읽다가 개별적인 케이스가 궁금하시면 제가 썼던 누가 죄인인가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책이 아주 상호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랑 뭐 저랑 이렇게 최강욱 의원님 검찰개혁에 정말 거의 다 던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께 또 알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활동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불현듯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제 함께 하려면은 제가 이제 이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은 것들이 맘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축하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압수수색 당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볼까요? 전국을? 네. 아 진짜요? 하여튼 내년 총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틀로 해서 이겨야겠죠. 네. 그러려면 진짜 이 책을 좀 죄송합니다. 오늘 다 와서 사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인터넷 서점에서 꼭 좀 사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작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토크쇼를 좀 짧게 했는데 이 세 분의 그 정치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더 아름다운 나라로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거칠어요, 사람들이. 적들이 너무 거칠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까지 거칠어지지 말자. 민영배 의원이 사실은 지금 생긴 게 일단 거칠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일단 마스크가 좋잖아. 네. 그죠? 근데 귀엽죠? 잘생겼고. 근데 아주 촌에서 자랐어요. 얼굴은 도시락인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이 말투는 강해요. 강한데 이 마음결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저 부드러움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 뒤에서 잘 밀어주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검찰 독재도 잘 앞에서 나서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민영배 의원의 부드러움을 지켜주십시오. 검사 탄핵 필요하다.